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공사 입찰을 할 때 특정 특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스펙받기라고 하는데요. 특허라는 점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브로커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정읍 구절초공원 다리공사도 특허와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브로커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공사 입찰 공고문. 공사에는 특허 기술이 포함돼 있고 특허 공법 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허 공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공사를 발주하는 이른바 스펙 받기입니다. 설계 용역 나갈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 선에서 컨택이 되는 거죠. 입찰 경쟁을 별도로 하지 않죠. 영업이죠. 그냥 영업으로 그냥 선정만 되면 공무원이 이거 쓰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치지만 선정 기준은 모호합니다. 이번 비리 의혹에서 문제가 된 특허 공법 업체도 한 차례 허위 실적을 낸 게 적발됐지만 결국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년에 심의위원회에서 빼는 거예요. 브로커가 파고들 구멍이 큰 셈입니다. 자기 기술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브로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스펙 받기에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의혹을 산 정읍시 의회 의원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찰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범죄 첩보의 수집 활동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누설되지 않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이번처럼 경찰관이 현 총장의 비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첩보 수집에 나선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경찰관을 위해 마련된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입니다. 수사첩보는 수사와 관련된 각종 보고 자료로서 범죄 첩보와 정책 첩보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모든 수사첩보는 수사 착수 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본청 수사팀장인 김경감은 이를 보란 듯이 여겼습니다. 전북대 교수들에게 현 총장의 비리와 관련해 통화가 가능한지 묻는 문자 메시지부터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총장 내사설이 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형태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죠. 또 범죄 첩보를 수집할 때는 현장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민심의 동향을 주시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해야 합니다. 선거 기간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당연히 있죠. 저희가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첩보를 수집한 경찰이 어떤 의도로 국립대 총장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 직접 밝혀야 할 때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016년 1급 발암물질이 불법 매립된 익산의 폐석산이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오는 27일부터 폐석산에 대한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은 복구 계획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복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비소등 1급 발암물질이 불법 매립된 게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준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 착수는 11월 27일 시작으로 해서 5만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처리해야 할 불법 폐기물 134만 톤 가운데 우선 올해 안에 5만 톤을 처리하고 내년에는 10만 톤, 2020년에 15만 톤, 2021년에는 17만 톤을 치운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87만 톤은 2022년부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복구 완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폐석산 인근 주민들은 그러나 환경부와 익산시의 계획대로라면
복구에만 10년 넘게 걸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다 3천억 원에 이르는 복구비에 대한 폐기물 업체들의 부담 계획이 빠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업체 사정 봐주고 업체가 뭐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요. 업체는 경영만 어렵지만 3년 내로 이 기간을 해서 환경부와 익산시가 밝힌 폐석산 복구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를 사들인 자광이 복합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제출하면서 개발 부지에 있는 도유지에 대해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자광이 복합 개발하려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전라북도가 소유한 6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전라북도에 사용 동의가 없다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자광은 상업용지로 바꾸는 등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전주시에 제안했는데 도유지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라북도와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적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전 협의를 마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진행하라는 의견을 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행정 절차상의 과정이지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 토지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할 사항이다. 별개의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는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국공유지가 있다면 재산관리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광과 전라북도의 도유지 사전 협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제안받은 전주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전주시는 현재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비격 진천뢰가 고창 무장읍성에서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포탄의 원형이 그대로 발굴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선시대 무기연구의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조선 태종 때인 1417년 왜구를 막기 위해 축소된 무장읍성입니다. 읍성 내 군기구가 있던 자리에서 비격 진천뢰 11발이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지름 21cm, 무게 19kg의 비격 진천뢰는 임진왜란 이전에 발명돼 무려 300년간이나 사용된 조선의 비밀병기였습니다. 내부에는 화약과 철조각, 신관이 들어있는데 도화선의 길이에 따라 폭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격 진천뢰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터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끌기도 하고 어떤 건 바로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폭탄이라는 얘기를 해서 대단히 무서워했다고 하고 비격 진천뢰는 경남 하동과 진주 등에서 모두 6점이 발견됐는데 파편 조각만 남았거나 내부가 훼손돼 있습니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비격 진천뢰 11점이 포대 시설의 흔적과 함께 확인된 것은 이곳 고창 무장읍성이 유일합니다. 그동안에는 다 탄피라 그러나요? 그 속이 없는 것만 발굴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 고창에서 무려 11점이나 그것도 안에 그 포탄 그 내용물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인데요. 19세기에 만들어진 기왓장 위에 포탄이 올려져 있던 점으로 미뤄 1894년 동학 농민군이 무장읍성으로 진군하자 군기고에 있던 비격 진천뢰를 땅속에 숨긴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귀 유물로 꼽히는 비격 진천뢰가 원형 그대로 발굴돼 조선시대 군사시설과 무기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미 대기 중에 쌓인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북서풍이 불면서 날이 부쩍 추워집니다. 전주의 한낮 기온은 13도, 무주와 진안은 11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겠고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엔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주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